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실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교과서 12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제 1번 위쪽이군요. 예제 1번 위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느냐?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수 A의 n 제곱근은 일반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이 n개가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말 있죠? 복소수 범위. 혹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로 두면은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x의 n제곱이 a가 되니까. 이 실수 a의 n제곱근을 x로 잡으면 x의 n제곱은 a, 즉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복소수 범위 일반적으로 뭐 이런 말들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3페이지부터 배워야 되는데 13페이지부터 하게 될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복소수 범위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실수 범위에서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라진 거죠. 범위가 좁아졌죠.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이제 실수에서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1번이나 문제 2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실수에서 대충 이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얘기들이 1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실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을 따질 때 뭐가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n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13페이지 아래쪽에 봐도 n으로 범위를 나눴죠.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방정식과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즉 방정식의 근과 함수의 근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라기보단 공통점이죠. 뭐가 같으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의 n제곱근 역시 x라고 두겠죠. 그러면 x의 n제곱이 a라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함수로 보게 되면은 이거의 실근이라는 거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거의 실근과 같은 게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각각으로 함수를 만들었죠. 이 각각으로 만든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실근도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는 x의 n제곱 n이 짝수일 때는 2차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들 요런 형태. 이게 x의 n제곱이에요. y는 a 같은 경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을 이제 그려보면 돼요. 하나씩. 자,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교점 없죠. 자, 2차 함수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x축이면 교점이 한 개죠.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결국에
y는 a라는 직선을 그렸는데 어느 순간보다 아래에 있으면 교점이 안 생긴다. 즉 x가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한계가 0이겠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나뉩니다.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a가 0보다 크면 요거겠죠. a가 0보다 클 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쓰는 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쓰는 게 아니라 루트 앞에 n을 씁니다. n제곱근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존재하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 그러면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파란 선을 계속 내리다 보면은 접하게 되겠죠. 즉 a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한계가 되고 0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럼 a가 음수가 되면은 만나는 곳이 없죠. 그래서 0개가 됩니다. 이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요거 통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수습이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이거를 통째로 들고 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홀수일 때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3차 함수 혹은 뭐 직선이 아닌데 직선보다는 이렇게 꺾여 있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y는 a의 그래프를 어디 그리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때는 특징이 뭐냐? a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a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한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n제곱근 a로 쓰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14페이지에 있는 박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할게요. 네.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우선 복소수 범위에서 보면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가 나옵니다. 혹은 이거와 자주 대칭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네. 복소수에서는 n개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실수 범위로 줄이게 되면은 a가 중요하냐 n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n을 기준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n이 홀수라면 무조건 한 개가 돼요. 그리고 걔를 n제곱근 a로 적으면 됩니다. n이 짝수라면 다시 누구로 나눠야 되느냐? a로 나누세요. a가 양수라면 두 개가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a가 0이라면 한 개가 되고 0밖에 없어요. a가 음수라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처럼 이 부분에서도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죠. 2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2이다. 이 표현은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왜? 2의 세제곱근은 3개가 존재해야 되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앞에 요 말이 붙을까요? 실수에서, 이게 1번이라고 할까? 2번 실수에서 2의
세제곱근은 2이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진짠가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파트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